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이고 종목 코드 번호가 095700번입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뉴스가 조금 나온 게 있어서 이거 확인을 해볼 건데요. 큐로젠이랑 제넥신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인 큐로젠이랑 전략적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제넥신이 큐로젠 지분을 7.95% 인수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큐로젠은 이번 투자 계약을 자신들이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호재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신약 물질 후보 같은 경우는 큐로젠은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B세포 림프종 등 대표 난치성 질환을 고효율 분자 표적들에 대한 치료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및 자가 면역 질환,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알파의 영역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겁니다. 큐로젠이랑 전략적 계약을 투자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제넥신이 급등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모더나에서 백신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차이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에 관련해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과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뉴스들 순차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 2배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2배 비싸다. 그리고 둘 다 국내 도입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이자와는 성구매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수준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 코백스를 통해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성구매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백스에다가 850억을 지급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백스 지원을 받은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백신이 완성되면은 코백스 참여국에 일정 물량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화이자는 코백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선 지급받을 수 있는 20%의 물량이 따로 화이자 쪽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모더나랑 화이자는 아직 국내 도입이 둘 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러시아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러시아 백신은 아시겠지만 임상 3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제적으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러시아는 자국민들에게 이미 8월달과 10월달에 백신 승인을 하면서 주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처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모더나 화이자가 아니라 러시아 백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더나랑 또 화이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간단하게 이렇게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이 뉴스들 간단하게 보면은 백신 효과는 화이자가 90%고요. 모더나가 95%로 모더나가 우세합니다. 백신 보관 온도는 화이자가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인데요. 영상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한 2도에서 7도 정도 사이에서도 보관이 며칠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종 방식 같은 경우는 화이자나 모더나 3-4주 간격에 2차례 동일하다 나와 있고요. 부작용은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3상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중간 발표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생산량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15억, 그 다음에 모더나가 5억에서 10억 회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조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산할 때에도 화이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많은 물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모두 그 mRNA 기반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내용과 요 내용과 조금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입니다. 일단 가격을 좀 보면은 화이자가 22,000원이고 모더나가 4만원 정도예요. 약 2배 정도인데 이번에 삼성을 기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는 4,300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싼 가격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더나, 화이자랑 크게 차이가 없는 성능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4,300원, 모더나보다 무려 10배나 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모더나 화이자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구매력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이런 백신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3상 임상 시험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시노팜에서도 3상 진행 중인데 중국,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의료진들에게 투여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료진한테 투여가 됐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화이자랑 모더나랑 앞으로 나올 아스트라제네카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팩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화이자가 있고 모더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왜 그럼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국민 수에 맞춰서 우리 국민보다 2~3배 많은 수량을 다 수입을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되는 거예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1회분에 4만원인데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 4주 간격으로 2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8만원 정도야. 1인당 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는 선구매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몇 배의 여유 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 어렵다 이 부분인 거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나마 조금 싼 가격의 희망적인 부분인데 아직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 나온다라고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좀 확률이 조금 백신 효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나왔던 백신을 수입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급한 불은 끄겠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변형이 되거나 또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매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매년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을 둔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토종 백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토종 백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에 있는 게 제넥신입니다. 2순위에 있는 게 SK바이오 사이언스고 3순위에 있는 게 진원생명과학이죠. 근데 SK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 일상 전입니다. 유일하게 일상에 지금 들어가서 시험 중인 게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백신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다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유일하게 지금 제넥신만 치료제와 백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중요하다. 그 부분만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토종 백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토종 백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이다. 제넥신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제넥신 관계자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뉴스라든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이면은 우리도 토종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료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빠르게 차트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파동일지 1차, 2차, 3차, 4차 파동까지 간 건지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따라서 이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10만원 영역대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에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땡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 시점에서는 그냥 관망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가를 여기서 샀다. 그래서 지금 주주님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손절이라든지 수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본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따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영역을 돌파할 때, 자, 이 영역에서는 관망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더 떨어졌을 때는 그냥 땡큐의 영역이고, 여기에서는 관망을 보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봤을 때에는 여기는 관망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순차별로 저항 라인이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영역까지는 역시 땡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은 현재 크게 의미가 없다. 움직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더나 백신이 나오면서 화이자랑 비교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화이자, 모더나 다 외국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백신이 필요합니다. 토종 백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제넥신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 때 조금 더 힘내서 찍을 거고요. 물론 지금도 힘내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에 올라오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리뉴얼 됐죠. 뭐 카카오톡 친구 맺으면 혜택 이벤트 있으니까 언제든지 친구 추가하셔갖고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 도입해서 진행하라고 했고요. 지금 1기 마감이 됐고 2기 진입 중입니다. 이게 어떤 매매이냐, 복사 매매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넥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